안녕하십니까. MJ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오늘은 관계대명사, 대명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나죠. who나 which 또는 that 혹은 what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은 who와 which의 문장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1번에 2로를 적어놨는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려두고 그 살려둔 명사를 선행사라 그러고 없어진 명사를 명사 자리에 관계대명사의 기능을 똑같이 하는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넣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절은 선행사인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 된다.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형용사, 그 절이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절,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적어놓은 표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많이 봤던 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문법책에서 많이 봤고,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온다, 혹은 사물, 동물이 나온다, 아니면 사람, 동물, 사물이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어 자리에는 주격,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 소유격 자리에는 소유격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선행사할 때 주어 자리의 주격은 who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게 돼 있고 whom을 쓰는데 원어민들은 who를 쓰기도 해요. 소유격은 whos입니다. 소유격은 기능이 형용사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이 선행사로 나오면 주격은 which, 목적격은 which, 소유격은 whose 또는 두 단어 풀었으면 of which 됩니다. 그리고 사람, 동물, 사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사람과 동물이 같이 나온다든지 동물과 사물이 같이 나온다든지 사람과 사물이 같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that, 소유격은 없습니다. 가장 무난한 관계대명사가 되시죠. 왜냐하면 사람, 동물, 사물에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자, 우리가 하나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말씀드린 건 자,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문장이 이렇게 나오다가 선행사가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입니다. 여기 뭐 who가 나오든 which가 나오든 또는 that이 나오든 그건 큰 상관이 없어요. 선행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이 뒷부분까지 쭉 관계대명사들을 괄호를 딱 묶어서 선행사를 수식하면 됩니다. 해석할 때. 그럴 때 해석은 뒤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뒤에서 해석해서 선행사를 수식하고 주격 관계대명사 자체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 마지막에 뒤에서 해석해 올 때 동사의 는 이걸 붙여서 바로 선행사로 수식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이 선행사와 주격 관계대명사 거리가 이렇게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이 선행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선행사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맞춰줘야 돼. 이걸 수일치라 그런다고. 다시 한번 더. 선행사와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떨어져 있을 때 중간에 뭐
5단어, 6단어, 7단어가 들어가서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선행사를 잘 찾아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와 수일치를 확인해야 돼요. 그 이유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절에서 빠져나간 명사나 대명사가 선행사로 나왔기 때문에 선행사와 동사는 원칙은 주어 동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의 쓰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그 말은 밑에 문장 보시면 후 자리에 원래 a woman 있었는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비겠지요. 그 자리에 나간 명사가 사람인 걸 확인하고 주어 자리니까 who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장도 보면 who부터 5 languages, 5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이러죠. 해석은 내가 뒤에서 하라겠으니까 5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여성을 나는 알고 있다죠. 전체 해석은 나는 주어를 먼저 해석합니다. 주어를. 그리고 관계대명사절 뒤에 나는 5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여성을 알고 있다. 이게 원칙적으로 영어식으로 해석하는 건데 직독직해 하는 분들은 나는 한 여성을 알고 있어. 5개국어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되면 바로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문장이 복잡하고 길어지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영어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who든 which든 상관없이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써도 되고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절, 독해에서 관계대명사절 있는 문장이 나올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럴 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밑에 문장은 약간 수준을 높여줍니다. 4회는 주어죠. 그리고 뒤에 쭉 가보니까 지금 it이라는 단어 나오죠. it은 앞에 있는 4회를 가리킵니다. 4회.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반복될 때 대명사 쓰죠. 단수기 때문에 it입니다. 그럼 deserve는 밑에 적어놨죠. 무엇을 받을 만하다,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deserve. it이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가 붙었죠. 자, 무엇을 받을 만하다,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가 타동사예요. 그럼 이 뒤에 목적어 없죠. 목적어 어디 갔습니까? 앞으로 선행사로 빠져난 거예요. 그러면 선행사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정치가들과 10대들이죠. 이게 선행사가 됩니다. 선행사. 자, 그러면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선행사로 앞으로 나가는 걸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 주어 바로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빠져나가게 사람이 되기 때문에 whom을 쓰죠. 때에 따라서 who도 가능해요. m을 생략하고 who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걸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해석할 때는 자, 4회는 하고 맨 뒤로 가요. it이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정치가들과 10대들을 가지고 있다. 밑에 해석은 약간 어이겠습니다. 사회는 그 사회가, 그것은 사회죠. 사회가 가질 만한 수준의 정치가들과 10대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해석이에요. 이런 문장은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의미가 남겨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10대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어요. 그럼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지적이고 수준 높고 어느 정도 교양 있고 예의가 바르고 그런 사회가 되려면 사회에서 상당 부분을 이루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과 그 다음에 그 사회 전체를 조정하고 법률도 만들고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치가들이 수준이 사회가 추구하는 수준과 맞아야 된다. 어느 정도. 그래야만 그 사회는 훌륭한 사회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 때는 어떤 사회 속에서의 불균형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죠.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그게 똑같은 문장이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문장이든 주격 관계대명사 문장이든 간에 그 쓰이는 단어 자체가 쉽다고 해갖고 내용이 쉬운 게 아니라 구성에 따라 가지고 의미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독해를 잘하려면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일단은 직접적으로 기본적인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한 독해에서는 관계대명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이 문장이 쉽다, 이걸 해석 못하겠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one is always the one whom you are with. 자, 위의 문장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선행사로 빠져나간 케이스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 다음 뒤에 당신이, 이때 with가 전치사입니다. 타동사 뒤에도 목적어지만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와요. 근데 이 목적어 없죠. 선행사로 빠져난 거죠. D1이 선행사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너가 함께 있는, 이건 있다 뜻이거든. 이등식 문장이죠. 있다. 너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해석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항상 너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있으면서 같은 일을 추구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겠죠. 정도 많이 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D1이 되니까 주어라는 단어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hom이 들어간다는 거죠.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갈로로 해놨습니다. 됐죠? 너가 함께 있는, 내가 동사에다 넌 붙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선행사를 꾸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질 만한 니은으로, 보통 동사는 끝부분 니은으로 끝나니까 그거는 약간의 융통성 있게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시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세 번째,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렇게 만약에 명사가 나와요. 이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 후저가 나옵니다. 이 후저는 형용사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는 뭐냐면 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구조예요. 이럴 때 이 후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해석할 때는, 자, 이런 구조 해석할 때는 주어는, 이걸 먼저 해석하죠. 주어는, 그 다음에 이 명사, 명사가, 명사는, 명사이,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해석해 와요. 그리고 이 부분에 언론이 붙어 있는 거죠. 또는 뭐 받침이 니은으로 간다는 단어가 붙겠죠. 주어는 명사가 이러이러한, 그 다음에 야는 해석을 안 하니까 여기서 바로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후저는,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는데 후저를 빼고라면 이 문장 뒤에 있는 명사 플러스 동사 구조가 완전한 문장 구조 또는 구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의. 완전한 문장일 수도 있고 완전한 문장 구조처럼 보인다는 건 99.9% 완전한 문장이다. 0.1%가 좀 미흡하다. 그건 문법적 특징, 후자와 명사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문장을 확인합니다. 쉐이저 브라더는 사람이죠. 그 다음 후자가 나왔어요. 웨이트는 체중, 몸무게잖아. 명사지요? 동사 나왔죠. 그럼 해석할 때 그녀는 체중이 100kg 이상인 오빠를 또는 동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넘어가죠. 후자 해석 안 했죠. 체중이 100kg 이상인 브라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쭉 이 부분이 완전한 문장처럼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후자라는 단어가 수식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후자를 해석 안 하고 위에 공식대로 해석했는 거 이야기 줬죠. 됐죠? 다음에 또 하나 연습합니다. 네버는 부정부사예요. 얘는 부정부사.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동사예요. 결코 가지 마라. 의사에게. 의사가 선행사죠. 그죠? 후자 나왔습니다. 사무실 명사 나왔죠? plants, 사무실의 식물들이겠죠. 의사가 있는 사무실은 진료실이니까 진료실의 식물들 이렇게 됐죠. have died, 현재 완료입니다. have 플러스 pp,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you는 지금 명령문이니까 생략이 됐고, 사무실의 식물들이 또는 진료실의 식물들이 죽은 의사에게 결코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이 말은 의사 입장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런 식물조차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런 무성의한 무책임한 사람한테는 가지 말라는 뜻으로 나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후제에 대한 사례를 잘 해봤으니까 공식대로 잘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로 넘어갑니다. 후를 통달한 위치는 쉬워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자,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죠. 관계대명사 안에서 주어 역할합니다. 문장 보면 목표는 주어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는 프로바이더 제공하다인데 에너지 소스, 에너지원이 됩니다. The energy source.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죠. 맞죠? 선행사. 그 다음에 사물이니까 위치는 됐습니다. powers. 자, power.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our lives죠. 우리의 삶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거죠. 이건 타동사라서 동력을 공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동력을 공급한다는데, 자, 해석할 때는 목표들은 해놓고 우리의 삶에 동력을 공급하는, 여기서 바로 이르는 거죠. 에너지원을 제공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물이기 때문에 주격과학이 되면서 위치나 대시죠. 그리고 이게 powers에 보세요. s가 붙어있죠. 그거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The only thing that overcomes hard luck is hard work인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문장 속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은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도 많이 써요. 자, 여기 보니까 the only thing이 나오고, 그럼 대신하는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죠. overcomes s 붙으면 극복하다는 s가 붙어있어요. 그런 선행사가 단수란 말이죠. 선행사가 단수니까 수일치되죠. hard luck, 이거 불운입니다. 불운. 이렇게 불운. 그 다음 동사가 나와요. 그럼 이 문장에서, 한 문장에서 진짜 동사는 그 앞에 잘라줍니다. 그럼 그 앞에서 주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안에 관계대명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that부터 luck까지 괄호를 치면 문장 구조가 보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그 다음 목적어입니다. 극복하다 무엇을? 불운을 목적어죠. 해석할 때는 불운을 극복하는 유일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주어죠. is hard work. 노력이다. 노력이라는 뜻이 hard work. 불운을 극복하는 유일한 것은 노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불운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불운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불운이 닥친 사람의 유일한 노력밖에 없습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인생에서. 자, 지금 한 문장이, 원래 문장이 The only thing is hard work라는 문장인데, 주어 동사 사이 관계대명사, 즉 주격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이 예문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예문입니다. 문장이죠. 독해서 그걸 발췌해서 지금 강의해야 되는 겁니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자, 여기 보시면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 자, 여기서 문장을 끊어줍니다. today, 오늘날 수억 명, hundreds of millions,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게 주어죠. work,
at jobs. 직장에서 일한다입니다. 일한다, 직장에서 부사구조. 그 다음에 대시나 위치 나오고 다시 데이가 나왔어요. 자, 주어 있죠? hate, 싫어하다란 동사입니다. 타동사죠. 뒤에 목적 없어요. 그럼 이 목적어 빠져나간 선행사가 여기 있죠. 이게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그죠? 사물이잖아. 대시나 위치고 목적에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첫 번째 줄 해석하면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까지는 지금 밑에 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절입니다.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주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콤마 있죠. 주절 뒤에. 그리고 ing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분사에서 배우고 있지만 전형적으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이고 내신에서도 반드시 중3이나 고등학교에서 건드립니다. 내신 문법 문제로서.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자, 현재 분사 나오는 이 구조도 지금 그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어요. 목적격. 자, produce는 생산하다, 만들어내다거든요. things는 물건들이겠죠. 그 다음 day가 다시 주어예요. have, no love, 애정이 없는. 자, for입니다. for라는 전차 다음에 목적어 지금 없어졌죠. 이 목적어 빠져나간 게 어딥니까? 이 부분이죠. 물건들이겠죠. 그래서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물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for 뒤에 목적 없다는 거 확인하세요. 자,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주절과 분사가 연결되는 분사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에 주절 문장에서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선행사로 빠져나온 구조, 분사구에서는 전차 뒤에 목적어가 선행사로 빠져나온 구조, 두 가지를 다 연습해 봤어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을 공부를 하셔야만 고등학교에서는 문장구조 파악이 빨라집니다.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Look at the dog이죠. 자, the dog이 생명체죠. 그렇지만 동물입니다. 그래서 후저가 나오고 바꿔서 OVH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현대영어에서는 OVH보다 후저를 많이 쓰니까 일단은 가능한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 꼬리가 주어입니다. 그죠? 이렇게 꾸미는데 왜냐면 후저의 선행사니까 동물이 해석하면 꼬리가 긴 그 개를 봐라 이 말이죠. 꼬리가 긴 그 개를 봐라. 후저는 해석 안 했습니다. 이 부분 해석해서 이렇게 바로 갔어요. 됐죠? 자, 밑에 The dance is a poem. 자, 시란 단어가 선행사입니다. 시. 그 다음 후저가 나왔어요. of which. each movement is a word죠. 자, 댄스가 문장이 줍니다. 춤은이죠. 춤은. 각각의 움직임이죠. 춤에마다 움직임이 다 있죠. 동작이. 각각의 움직임이 단어인 뭐예요? 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시도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춤도 하나의 동작과 동작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의미를 또는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예술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춤은 각각의 움직임이 단어인 시다. 정말 시적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선행사가 사물인 거, 후저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구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긴 시간이었지만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내용과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 또는 동물, 사물일 때 그리고 후저의 쓰임까지 좀 많은 문법을 해봤습니다. 영어 문법이 아주 약하신 초보적 수준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거고 중급 수준에 있는 분들은 좀 쉬울 거고 어쨌든 간에 잘 정리해서 앞으로 계속 관계대명사가 좀 더 심화되고 그럴 텐데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통달하셔가지고 문법에 대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독해에서도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보십시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일공하세요.